명절 특수가 펑펑펑 명절 특수가 터졌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 공포 없다. 다시 말해서 저물가의 저성장은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춘제 이게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춘제를 앞두고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플러스 0.7%나 올랐습니다. 이게 1월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8%였거든요. 2월에 플러스 0.7%입니다. 이렇게 지표가 탁 발표가 되자마자 시장에서는 한결같이 놀랍니다. 지금 한결같이. 아마 우리 시장도 굉장히 많이 놀랄 거예요. 이게 0.7%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중국이 다시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동안 말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가 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것도 말입니다. 시장의 전망치 0.5%나 혹은 0.3%보다 월등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0.7%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없다. 이제 중국 경제는 다 잘 나갈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중국이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돈 풀은 게 뭐 MLF라고 이야기하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이거를 통해서 은행들에게 돈을 풀었고요. 또 은행들은요. 직업 준비율을 10%로 최하로 낮추면서 돈을 시장에 많이 뿌렸습니다. 여기에다가 LPR이라고 해서 대출 우대금리도 지금 5년 만기 금리가 3.95%까지 떨어질 정도로 확 떨어지면서 쉽게 말하면 돈 빌려서 집 사라 이렇게 정부가 나섰거든요. 그게 효과를 발휘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이게 좋아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고요. 여기에다가 수출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까지 1월, 2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7.1%입니다. 아, 이거 적지 않습니다. 아니 디플레이션 하면서 저성장의 저물가가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수출까지 늘어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다시 회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이 생산자 물가를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생산자 물가는요. 작년 2020년이죠. 2022년 10월에 마이너스 1.3%로 떨어진 이후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2023년 내내 떨어졌고요. 마이너스예요. 그것도요. 2024년에 2월에는요. 1월에 마이너스 2.5%보다가 2월에 마이너스 2.7%로 더 떨어졌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결국 그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비자 물가가 지금 중국이 너무 많이 올랐다. 기대치보다 올랐다. 이거는 착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시. 설날 특수에 대한 착시. 여기 하나 더 중국 어떤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한 착시. 통계 조작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착시. 왜 제가 통계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보나 하면 생산자 물가 1월이 마이너스 2.5%였어요. 마이너스 2.5%.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월이 마이너스 2.5%면 소비자 물가, 2월 소비자 물가는 이게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 말입니다. 0.3이나 0.4가 올라갔다면 이해를 하지만 0.7까지 올라가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 달 소비자 물가도 떨어진다가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갸우뚱갸우뚱 하는 겁니다.
게다가 수출도 7.1%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적자 수출 아니냐 이거예요. 적자 수출. 지금까지는 중국 전체 통계에서는요. 흑자로 나옵니다. 무역 흑자가 돼요. 그러나 실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쉐인을 통해서 지금 수출하는 것을 보면 저렇게 해서 저게 흑자가 난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입니다. 중국이 진짜 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수출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까지 확대 발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표가 좋아진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경계감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 여기에 뭐 투자로 계속해서 나선다는 것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왜 반대느냐? 미중 충돌도 끝나지 않았고요. 하늘의 태양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죽여야지 지금 미국이 삽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말입니다. 뭐 최첨단 제품에 대한 충돌이 굉장하잖아요. AI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요. 인공지능, 여기에 반도체,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요즘은 한 걸음 더 나갔죠. 바이오까지 늘어났어. 바이오까지 갔다가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의 어떤 강도가 점점 세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감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부품에 대한 수요도 줄고요. 중간 제품에 대한 수요도 줄고요. 그래서 우리 수출이 그렇게 막 팍팍 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은 진짜로 직접 투자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중국 수출이 많은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시장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합니다. 진짜 크게 강조합니다.